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통상 9월 증시는 다른 달에 비해서 약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올해도 그 징크스를 깨지는 못한 걸까요? 호재를 찾기는 어려운데 악재는 잇따라 쏟아지면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되며 국내 반도체주에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하반기 유력 주도주로 꼽힌 반도체주가 흔들리면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쏠린 날이었죠. 네, 비만 치료제 흥행 열풍이 바이오주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유전자 치료도 다시금 부각되며 고바이오랩, 신테카 바이오 등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와 바이오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K방산이 지난해 16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방산 폴란드 2차 잭팟 기대입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K방산업체들이 총출동을 해서 다양한 무기 홍보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최대 43조 원에 이르는 2차 무기 수출 계약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유도 무기 등 스마트 무기 체계의 강점을 보유한 LIG 넥스원이 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방산주 대부분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일 폴란드의 다국형 탄약 공급 소식이 전해진 풍사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방산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미중 기술 전쟁 2라운드입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다시 2라운드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공공기관 아이폰 금지령으로 애플이 흔들리고 있고요.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에서는 SK하이닉스의 칩이 발견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주도주 복귀에 크게 좀 제동이 걸린 듯한 하루였죠. 네, 국내에서 애플 관련 대표주로 꼽히는 LG 이노텍 장중 23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3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하며 아이폰 15 기대감에 올랐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화웨이발 악재에 노출된 SK하이닉스도 4%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노출됐는데요. 미중 기술 전쟁 격화로 흔들리는 반도체주, 향후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방산과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방산 폴란드 2차 잭팟 기대입니다.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K방산의 2차 무기 수출 계약에 대한 성사 기대감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과연 다시 한번 그 방산주의 흥행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실지 이성희 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가능한 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우선은 3,000톤급 잠수함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2차 타겟으로 봤을 때 지금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연말에 진행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수주가 이루어지는 건 3,000톤급 잠수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쪽으로 좀 짚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폴란드 외에 좀 수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이나 뭐 이슈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부장님? 예, 일단 방산회사 빅4 모두 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호주 레드백 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올해 연내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요. 또 루마니아 역시도 연내 또 이제 자주포 계약을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도 역시도 수주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LIG 넥스원 역시도 사우디와 이제 천궁2 수출 협상 막바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1초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의 2조 6천억 규모의 이런 계약보다도 더 뛰어넘는 계약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로템 같은 경우도 K2 전차 루마니아 300여대를 비롯해서 오만이라든지 리투아니아도 전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내년에 이집트에서 100대 규모의 T-50 과 TA-50 이런 데 도입 사업이 있고 또 미 해군의 또 이제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이 대략 한 234대 정도로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폴란드 진격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K방산주 오늘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이제 신호와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신호를 보면은 방산주 두 종목에 모두 고 신호를 주셨어요. LIG 넥스원부터 한번 볼까요? 폴란드 전시회에서 항공 탑재 유도 무기, 뭐 지상 유도 무기, 뭐 이런 것들 대거 공개를 하면서 스마트 무기 체계 강점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이후로는 주가가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2%대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좀 듣고 가겠는데 LIG 넥스원 어떤 이유가 좀 좋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방산주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실적, 거기다 수주 잔고도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런 신냉전 분위기가 계속해서 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적과 수주를 계속해서 겸비해 나갈 수 있는 섹터로서 오히려 좀 대안 섹터로서의 성격이 최근 짙게 나온 만큼 제 고사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이성민 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폴란드 외에도 유럽 업체와도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 연내 또 뭐 동유럽 사무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그 계약이 나왔잖아요. 또 다른 대형 계약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계약권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먼저 여기에서 주가가 더 빠질지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수주 잔고는 1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을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0배 수준 그 이하로 거래되는 측면이 있어요. 밸류 매력은 명백히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하지만 주가 반등이 강하려고 하면 수주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 수주 잔고 이후에 과거에 수주가 나왔던 타이밍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연말에 수주의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은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수주 가능성이 높아야 한 2조 5천억 정도 이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현재는 수주가 비는 상황입니다. 주가 반등이 강하기보다는 수주 타이밍에 맞춰서 그다음에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는 빠르지 않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네. 보유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 그 지대공 미사일의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수출 협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주 규모가 이제 늘 좀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상반기 수준은 1조 원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전체 연간으로는 5조 원 이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네. 그 중심에는 이제 사우디의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는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보다도 국토 면적도 넓고 뭐 유전이라든지 뭐 최근 네옴시티까지 좀 방어를 해야 될 시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빈살만 왕자의 또 스케일을 우리가 또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좀 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 한 4조 원 내외의 수주 가능성을 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 쪽에서는 상당한 또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두 주요 중동 국가에 이렇게 납품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중동 국가의 확산 그리고 그 외에 뭐 레이라든지 뭐 유도탄 같은 다른 무기까지
수주까지 또 파급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좀 아주 좀 기대되는 그런 수주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수주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한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이제 전고점이 89,900원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88,400원까지 오르면서 전고점에 이제 다가서다 보니까 뭐 대부분 수익권이실 테고 또 약간 기대감에 오늘 편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산주 대비 이제 낮은 PER도 좀 매력 요소로 꼽히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수주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수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목표치를 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은 바로 수주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좀 가능성이 낮죠.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목표가를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고점 만약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 이하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한 10%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시총이 한 1조 7천억 원 이하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밸류 하단 정도죠. 네,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10%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한 매수 대입 그다음에 만약 한 9만 원 정도 수주 없이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은 매도 대응 이런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역시 8월 20일 이후로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좀 잘 지켜냈습니다. 2.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김성준 부장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잖아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비롯해서 방산주가 좀 주도주로 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두시는 걸까요? 사실 뭐 주도주라는 표현보다도 뭐 틈새 섹터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제 세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우선 사업자 선정이 나왔는데요. 본계약이 이제 연내에 나올 것이고 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주 기대감들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 지주 회사라는 성격들 최근에 뭐 하나오션 유중에도 좀 참여를 좀 하면서 이런 좀 약간의 좀 그런 할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역시 실적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싸다.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고사인을 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성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김동관 하나그룹 이제 부회장이 폴란드 국영 방산 기업과 뭐 K9 현지 생산이나 뭐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라던가 뭐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폴란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K9 100대 정도 그다음에 천무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 부분이 총 도합으로 하면 한 35억 달러 규모입니다. 수주에 대해서 우선 가깝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에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그런 컨센에 대한 수주가 실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 부분, 그 수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앞서서 잠수함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3,853억 규모의 하나오션 지분 취득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폴란드 전시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잠수함이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뭐 치열한 지금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영향을 가져가는 건가요? 사실 뭐 이전에 인수 이전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서도 잠수함에는 좀 특화돼 있었던 그런 좀 회사였고요. 일단 네. 하나 그룹으로 이제 탈바꿈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수준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 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현재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도 이제 K9이 뭐 거의 뭐 세계적으로 지금 독보적인 그런 최근에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천무라든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발사체 누리호까지도 일단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육해공 그리고 우주까지 전부 다 토탈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실적에 기여하는 바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7월 고점에 15만 원대에 올라섰다가 지금 횡보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좀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손절보다는 어쨌든 고사인을 주셨.
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이 구간에서는 뭐 실제 매도의 실익은 없는 구간입니다. 수주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밸류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방산주 중에서는 가장 밸류 매력이 존재를 해요. 좀 편한 거는 LIG 넥슨, 밸류 매력이 제일 강한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짧게는 목표가 한 12만 6천 원, 우선 뭐 60일선 저항 구간, 이 구간으로 두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수주가 여기에서 기대한 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14만 원대까지 이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로 수주가 나오는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두 종목 다 약간 짧은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선언이 애플에 이어서 국내 업체까지 지금 불똥이 튀고 있죠. 공무원들 뭐 아이폰 금지를 시켰고 또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 칩이 등장을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발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이번에 화웨이가 공개한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90% 이상이 국산화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HBM을 자체 개발을 선언을 했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55조 추가 한화로 55조 정도의 추가 투자도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자립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뭐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장비들이 일단 그 수입 제한이 걸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 면에서 분명히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중국인 특유의 뭐 애국 소비가 뭐 분명히 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화웨이의 점유율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점유율을 가지고 효자 시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염려가 분명히 존재해서 이런 관련들의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틈새를 찾자면은 그래도 중국이 계속해서 장비를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장비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한 50%가 넘는 넥스틴이라든지 또 파크 시스템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기술 전쟁 2라운드에 직면한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 좀 이렇게 상승을 좀 기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이슈가 좀 터졌는데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LG 이노텍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주신 사인을 보면 김성준 부장께서는 우선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고 이성 이사께서는 LG 이노텍은 이제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저희가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화웨이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고 미국 상무부에 뭐 즉각 신고를 하고 지금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어쨌든 밀렸습니다. 4%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성 이사께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냥 뭐 단기 약재로 지나갈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SK 하이닉스가 직접 납품은 안 했을 겁니다. 그 구조는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져간 주체 같은 경우가 약간 백도어식으로 탑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하나가 걸리는 점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규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레벨이 다운될 수 있겠죠. 조금 그런 부분의 요소가 갖추고 있기에 오늘 한 4%가 빠진 거고요. 다만 11만 원대에서는 이제 뭐 밸류 매력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는 여기에서 추가로 급하게 빠지기보다 좀 뭐 횡보 구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뭐 반등 같은 경우에 확인은 첫 번째로는 업황의 회복, 뭐 디램. 근데 이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낸드단의 재고 감소도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턴 여기에서 이제 HBM단의 수요도 올라오는 측면.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에서 기본으로 한 20% 정도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닝은 나아지는데 뭐 매수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규제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접근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조금 끌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또 이런 또 악재가 좀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김성준 부장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뭐 정식 유통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수출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뭐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디램 업체는 해봐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밖에 없습니다. 네. 뭐 셋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게임이 되면은 이건 상당히 좀 저는 좀 불합리한 게임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직접적으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타격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볼 땐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HBM3 개발 소식과 함께 또 엔비디아 공급 계약 소식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HBM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요인이 다소 조금 희석된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가 좀 더해지고 최근에 또 글로벌 시장의 이제 악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더 크게 좀 반응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예상 매출이 대략 한 40조 정도 그리고 근데 3년 후인 2026년에는 한 100조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시장은 상당히 더 커지는 2.5배 이상 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를 뺏긴다기보다도 다 같이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HBM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저는 크게 훼손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어쨌든 뭐 불안감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제 이 섹터가 지금 성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어떤 이슈라던가 뭐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이사님? 지금은 우선은 화해의 직납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또 가지고 오는데 미국의 규제 가능성입니다. 규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익이 내년에 나아지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직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규제 가능성도 매우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한 11만 원대에서는 뭐 밸류 매력 있기에 다음 주 주가 추이를 보고 매수 대응의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매력적인 가격대라고는 하셨는데 SK하이닉스가 HBM 효과로 이제 5월부터 우상향을 했고 연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5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어쨌든 화해 소식이 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는 뭐 희망은 있지만 어쨌든 일단은 좀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부장님은 좀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예, 뭐 최근에 뭐 지수 관련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수급적 외국인들의 매도로 또 연결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이성우 이사님 말씀처럼 저는 일단은 11만 원 지지 여부를 일단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급격한 하락이 존재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큰 이탈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런 지지를 가지고 일단은 좀 더 저는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한 12만 한 5천 원 요거 내외까지는 한 번 더 보시고 뭐 30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만 5천 원, 뭐 13만 원 이 정도까지 예. 우선 1차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노텍도 넘어가 볼까요? 뭐 LG노텍 하면 국내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죠. 중국 공무원의 아이폰 금지령에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어요. 이제 이성우 이사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뭐 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우선은 아이폰이 직접 매출의 축소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아이폰 15의 판매 추이죠. 그 부분이 집계가 8천만 대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노텍은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지켜줘야 할 가격대가 한 25만 원대였는데 이 부분을 깨고 우선은 내려간 측면에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한 11기점에 맞춰서 보자라는 거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우선은 한 차례 지지라인 같은 경우가 지켜지는 걸 보고 접근하자라는 면이기에 제가 우선은 스탑 사인을 드렸어요. 네, 지금 김성준 부장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좀 웃어볼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좀 울상인 좀 주가입니다.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아이폰 10모델 모멘텀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좀 장밋빛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제가 그 사인 드린 이유는 오늘 신저가잖아요.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스탑이 맞긴 한데 이미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폰 15의 판매 위축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때 아이폰 12랑 13이 상당히 잘 팔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체 수기 주요를 그런 주기를 감안해 보았을 때는 그래도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었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4,800만 화소급을 전 기종에 다 이제 채택을 함으로써 평균 판매 단가의 인상이 분명히 좀 존재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일정 부분의 판매 하락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는 대략 한 23만 원 정도를 일단 마지노선을 놓고 지금 일단은 벌어진 일이니까 짧은 정도의 그런 밑에 손절 라인을 생각해 두면서 한 번 좀 더 버텨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7월 들어서면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흘러내렸는데 사실 이제 LG노텍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뭐 애플주의보 하면 좀 지긋지긋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주가가 이제 애플 악재 매번 흔들리면서 이제는 정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또 여기에서는 또 신저가다 보니까 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지금 뭐 평단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보실지 아니면은 그냥 좀 매도를 우선 해야 된다고 보실지 어떻게 좀 보세요? 가격으로는 23만 원대 지지 여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 가격대 이하에서는 뭐 아이폰 15 같은 경우를 보고도 진입이 가능해요. 네. 네, 그 부분을 놓고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중국단에서 뭐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의 규제 같은 경우는 장기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 한 23만 원대 가격에 진입했을 때는 아이폰 15의 판매 뭐 이 부분을 보고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 중국의 정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인이실까요? 네, 장기화되면은 굳이 이제 10일 뭐 판매 추이 그 부분이 키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좀 우선 매도가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에서는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LG 이노텍까지 네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문배철강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에 오늘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문배철강 오늘 9%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9.9%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도 한일철강이라든지 부국철강 그리고 동국제강 등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파커스가 9.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네요. 프린터 부품과 LED 조명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그렇게 큰 시세를 주지 못했는데요. 시간에서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산도 9%대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메세이상도 6%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기반의 바이오 업체 안트로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가깝게 상승하면서 17,7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조비가 3%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원료인 요소 가격이 요동치자 중국 정부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비료 테마가 급등을 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3% 하락하면서 15,350원 지나가고 있고요. 평화홀딩스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죠. 1%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네요. 2% 넘게 하락하면서 3,1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동기어와 대동금속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기어는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20%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4% 약세 보이고 있고요. 대동금속도 6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시간에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7% 하락하면서 1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큐릭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분자 진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의료 AI 시장 진출 소식에 주목을 받으면서 3거래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1.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헥토 이노베이션, 김성준 부장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이성웅 이사 클래시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종목 헥토 이노베이션부터 볼까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2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매출 단위로 이제 13개 연속 그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 이게 3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4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동사가 핵심 서비스인 뭐 로그인 플러스라든가 간편 결제 매니저, 뭐 휴대폰 보호 같은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최대 매출 계속 찍고 있고요. 더센카드라든가 발로소득 같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더센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해서 카드 등록자 등록 또한 290만 장을 돌파를 했고, 또 이제 더 그 발로소득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세계 이제 빠르게 회원 수가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구독 경제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쪽으로 투자하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PG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성장이 나오면서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성장세가 나타나서 지금 전 분야는 다 좋고, 그리고 그 헥토 파이낸셜이 사실 상장사입니다. 근데 그 자회사가 있는데 원래 적자였다가 2분기 때 크게 흑자 전환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공격적으로 실적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뭐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도 뭐 실적 좋은 종목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PI 6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5배, 내후년 기준으로도 4배밖에 안 되는데 동종 업종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나오니까 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증권사 목표가 19,000원짜리 한 개 나오긴 했는데 밸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번 줘보면은 7배 주고 줘도 17,700원 나오니까 지금 14,000원 자리에서도 충분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이 거래량이 적은데 제가 언급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좀 보시면은 그 올해 연초 1월 요 고점을 좀 넘었습니다. 넘고선 그 위에서 지금 다시 이제 안착되는 흐름이니까
자리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해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내년 추정 EPS 2,534원에 적정 PE 7배 줘서 17,700원 적정 주가 드리겠고요. 손절가 13,000원, 매수가는 14,300원 이하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했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목표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볼까요?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 레고캠 바이오도 좀 오래 쉬었잖아요. 이번 바이오에 좀 이런 뜨거워진 수급에 좀 동참을 할 수 있을지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최근 바이오주가 AI 의료, 당뇨병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확산을 기대를 한다면은 다음 타자는 ADC, 항체 약물 접합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안에서 뭐 AI와 비만과 돌고 있는데 다음은 ADC의 차례다. 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올해 글로벌리 가장 치열하게 기술 이전이 많았고 M&A가 많았던 분야가 바로 이 ADC였습니다. 이 레코페임 바이오는 이 ADC 플랫폼과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2월 암젠까지 총 9번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금액도 한 6조 원이 좀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에 2015년 당시에는 이 후보물질 한 개당 약 한 1,500억 정도의 가치를 받았다면 작년 12월에는 2,600억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랫폼 자체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도 기술 이전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ADC 관련된 산업은 초기에는 유방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른 고형암에도 상당한 좀 좋은 효능을 보이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성장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드렸던 플랫폼의 기술 이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이 경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N호트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이 후보 물질 LCB14의 이런 기술 수출 그렇다면 된다면은 더 상당한 좀 많은 금액의 업프론트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보고 또 기존에 나갔었던 9개의 기술 이전도 계속해서 임상의 진행 과정들 그리고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 상당히 좀 많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모아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아스코에서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고 에로들도 잘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격이 조금 오래 쉰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일봉을 좀 길게 좀 놓고 좀 보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 상당한 좀 오랜 그러니까 3년 이상 지금 고점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적으로는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좀 이제 거래가 좀 실려 나가는 모양새가 오랜만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 이런 하나의 모멘텀이 생긴다면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뛰어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는 일단 45,000원, 최근 4월 달에 고점 정도 수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C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잡아두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4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클래시스의 라이징 포인트는 이루다 인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대 부분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증대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루다는 조금 주춤하고 클래시스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던데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인수는 주당 11,000원에 지분 18%를 취득을 했고요. 올해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인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래시스가 얻게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은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있겠고요.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기기가 나가고 나서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가 다음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잡히는 구조에 해외 매출까지 발생하는 구조.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기본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에 이루다를 인수하고 나서는 이 부분은 직접 영업이익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순이익에 잡히게 되죠. 지분법으로 잡히게 돼요. 네. 근데 이 부분 증대 요인까지 감안을 해 봤을 때 지금 클래시스의 주가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룸이 있기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데 이제 신고가 기록 후에 탄력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4만 원대를 조금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인데 4만 원 뚫고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흐름을 살펴본다고 하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은 깨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번의 주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는 한 37,000원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실적의 부분을 대입해서 4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네. 손절가는 3만 원. 이 가격대에 도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손절가를 제시 드린 이유는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의 도달이 좀 더 빠를 수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조금 모아가면서 목표가 45,000원을 노리는 전략으로 클래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창환 부장의 헥토 이노베이션, 김성준 부장의 레고캔바이오,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클래시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인데요. 의료 진단기기와 시각보조 공학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미 FDA의 승인을 얻은 AI 심장 진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하다 오늘 3%대 조정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5% 하락에서 5% 상승까지 오늘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요. 정규장에서 강보합을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동국제강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주들의 강세에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에 철강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동국제강은 8%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금강철강입니다. 금강철강은 철강주 중에서도 특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23%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기세 시간에서도 이어가네요. 5.5%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넥스틸입니다. 넥스틸도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6%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1% 상승하면서 1,62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3위 동국제강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후판, 철근, 강판 등 철강 제조업체로 중국 철강 감사 내 미국과 EU의 중국 철강 고율 관세 도입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8%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4%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미국과 그 EU가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관세, 고율 관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들이 장중에 강했고요. 지금 시간에 외에도 지금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강한 모습인데 오늘 동국제강도 한 시간에서 4% 정도 움직이는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돼서 동사가 이제 철 스크랩을 주요 원료로 해서 본강이나 형광 등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슬래브 쪽에 원료로 해서 후판 쪽으로 생산해가지고 연련 사업을 하는데 오늘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철강 가격 올리면서 포스코가 이제 철강 가격을 톤당 52,000원 인상하면서 철강주가 이제 그 EU와 미국의 이제 중국의 관세 매기는 거랑 더불어서 움직였는데 시간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SK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현재 PER이 뭐 지금 퍼가 1배밖에 안 됩니다. 1.3배밖에 안 되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겠지만 연간 영업이익 5천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5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려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종가가 11,200원 됐고요. 3% 올라가서 대략 매물대가 13,000원부터 14,000원까지는 강하게 있으니까 시가 갭
만약에 뜬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시간외라든가 월요일 날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익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에코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 100만 원 선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박스권 횡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좀 이어지게 될까요? 가격적으로는 뭐 가격 조정은 오늘 다 왔다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그 매물 서 과정은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그 41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120, 한 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공매도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선 깨고 그 밑에서 좀 돌리는 모습인데 8월 31일에 그 MSCI 지수 편입될 때 대략 9천억 정도가 공매도가 동시효과 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패시브 자금이 1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만큼을 공매도가 쏟아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고요. 특히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그 UBS 창구에서 동매도를 대략 한 7천억 정도를 좀 친 거를 봤을 때는 새롭게 그동안 이제 그 6월 초부터 꾸준히 모았던 세력이 그 UBS가 그 하루를 위해서 좀 물량 모았다가 하루 만에 공매도를 친 것 같고 UBS가 스위스계 그 이제 그 운영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9월 달에 새로운 재료가 있습니다. 그 FTSE 올 월드 지수랑 그리고 샤리아 지수 그리고 멀티 인터내셔널 지수 요 세 개의 FTSE 지수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월드 지수만 가도 이게 이제 스몰캡에서 라지캡으로 단번에 가기 때문에 이게 1조 들어옵니다. 그러면 9월 18일 종가에 들어올 자금 1조가 있는데 지금 UBS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와야 돼서 아마 에코프로를 눌러놓고선 9월 달에 FTS 편입을 기점으로 해서 자금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놓고 들어올 자금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가에 이렇게 지금 기존의 MSCI 자금이 1조 들어와서 공매도랑 이제 소위 바꿔치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적어도 이 거래 1조만큼의 거래량이 잠긴 겁니다. 에코프로가 유통 물량이 지금 적은 편이라서 한 1,9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만큼이 지금 유통 물량이 잠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올라갈 때 거래량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빠질 때는 거래량은 급감하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UBS가 공매도 포지션을 오늘 들켰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노출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보통 공매도 포지션 들키면 안 됩니다. 공매도 포지션 들키게 되면은 곧바로 먹잇감이 되고 오늘 반등 이유가 오늘 UBS 쪽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들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사들어 왔다. 그리고 더 이상 팔지 않고 버티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오늘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 국면으로 보셨고요.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면서 현재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러 영향력 있는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2차 전지주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조정 국면에서 투자자분들 어떤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 고점에서 뭐 차익 하신 분들이야 마음 편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 3분기에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이제 판가 인하로 인해서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3분기 실적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바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을 더 늘리고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에코프로가 결국 돌아서야 전체가 돌아서는 흐름이니까 지금 9월 한 18일까지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또 양도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팔아가지고 양도세 문제를 미리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이거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9월 달보다는 한 11월까지 좀 지켜보시고 그때 좀 해결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워낙 자산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을 팔아서 시분 밑을 맞출 경우에는 현금 보유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장 좋은 해지 전략은 그러니까 2차전지 투자자 한해서는 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같은 시가총액이 큰 2차전지 소재 ETF로 대체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홍콩은 폭우로 휴장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18% 하락, 선전은 0.38%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469위안까지 상승했는데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의 고금리 지속 전망, 간밤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발표, 또 요동치는 국제정세로 강달러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또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위안화 가치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추세를 뒤집지 못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미국과 EU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서 높은 관세를 적용할 거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까지 만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중국은 세계 철강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04%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독일에서는 8월 CPI가 발표됐죠. 전년비 6.1%가 상승했는데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또 7월 상승폭보다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은 인플레이션율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네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입니다. 오늘 0.1% 상승 출발하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